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윤선도의 견회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회요입니다. 견회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만 아세요. 시름을 떨치다. 이런 거예요. 시름을 떨치다. 그냥 스트레스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래봄 연시조요.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수의 시조가 연결된 거예요. 총 5수의 시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격 보시면 연군적, 우국적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연자가 그리워할 연자, 군은요, 임금군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그 다음, 우국적, 나라를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성격이 나오느냐? 제재 보면 아세요. 유배지에서의 정회되어 있습니다. 정회가 정서를 뜻하거든요. 자, 잠시 보시면 간단하게 배경을 알려드리면, 자, 윤선도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 권력가가 있어요. 항상 역사에 보면 권력가, 최고 권력가들이 있어요. 그냥 나쁜 띠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첨이에요. 얘가 나를 지금 때리러 오진 않겠죠. 이첨이 횡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권력이 많으니까요. 이 권력에 대해서 윤선도가 뭐 하느냐면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려요. 자, 그런데 이때 윤선도는 얘보다 쭈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당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역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열받죠. 횡포를 고발했는데 너 유배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서의 어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징 보시면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자, 감정이입은 뭐예요? 어떤 대상의 화자의 감정을 일치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다음, 대꾸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 반복법을 통해서 무언가가 반복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형식적 운율과, 왜 운율이 형성돼요? 반복이니까요. 그 다음, 주제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한다. 주제. 그러니까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니까 의미가 바로 주제죠. 그래서 어떤 주제냐? 영군,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 유배 갔으니까. 나를 다시 끌어올려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데 임금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리워해야죠. 욕하면 안 돼요. 다음, 우국지정. 그러니까 이첨과 같은 나쁜 떼끼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친, 유배가 있으니까, 자식이 유배가 있으니까 누구를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을까요? 생각사자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누가 뭐라 그러다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적 화자는 뭐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는다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신념이냐? 내 몸이 해올 일, 충신으로서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바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는 일만 하겠다. 그래서 상소문 올렸잖아요. 누가 뭐래도 난 할 거야 했다가 이제 역공격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자, 그 밖에 여남은 일.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릅니다. 분별, 생각이에요. 생각 혹은 걱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문형이죠. 의문형. 제가 뭔 말 하겠어요. 이제 익숙해져야죠. 의문형을 통해서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서리법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럼 정답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설명할게요. 그 밖에 여남은 일은 뭘 드러내느냐? 바로 왜? 부정적 상황용.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정적 상황 혹은 대상용.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외적 상황, 외적 상황 혹은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비 같은 거요. 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 걱정 안 해. 뭐 나라와 임금의 충성만 하면 돼. 상서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일수였습니다. 내 일 망령된 줄 내라 하야 뭐랄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이한 탓이로세.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시면 내 일요. 이때 시적 화자의 일이 뭐였어요? 배경에서 설명했잖아요. 이첨한테 이 횡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상소문 올리는 거요. 망령됐다. 이게 미친 짓이란 건 내 알고 있다. 왜? 얘가 권력가니까 지금 권력이 없는 나로서 얘에게 맞서는 건 진짜 미친 짓이야. 내라야 뭐랄쏜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서리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라는 거죠. 관종인가요? 보겠습니다. 이 마음 어리기도. 이때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왜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을까? 질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님 위한 탓이로다. 이때 님이 누군데요? 임금요. 임금에 대한 충절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러도 님이 해여 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일러도 뭐라 해도 이런 뜻이에요. 나에 대해서 뭘 욕을 하든 뭘 하든 뭐라 해도 님이 해여 보소서. 님이라는 것은 임금요. 임금이 다시 생각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임금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일을 했잖아요. 이첨의 횡포에 대해서 임금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역공격 당해서 지금 유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어떤 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호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추성 진호루 밖에 울어예는 저시네야 무음홀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추성 진호루 되어 있죠. 자, 제가 늘 설명할 때 루 대 나오면요 특별히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장소에 있는데 우러내는 저 시내야.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고. 시적 화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으로 시냇물이 쭉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시적 화자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시냇물이 흐르면요. 물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소리를 운다라고 표현했어요. 운다라고. 진짜 시냇물이 엉엉엉 이렇게 울까요? 아니죠. 저 시냇물을 이 흐르는 걸 보고 있는 시적 화자가 현재 슬픈 거예요. 왜 슬플까요? 유배가 있잖아요. 역공당해서. 그러면 이 시내에다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일치시켜버리는 감정이입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시냇물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무슨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주야에 흐르느냐. 이거는 주야 끊임없이 흐르느냐 이런 뜻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흐르니?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면서 계속해서 흐르느냐? 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면 나타납니다. 님 양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을 모르다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님 이때는 임금요. 님 향한 내 뜻 뭐겠습니까? 임금에 대한 충절이죠. 충절. 이 충절을 따라서 그칠 일을 모르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적 화자가 흐르는 시냇물을 쭉 보면서 뭘 다짐하느냐?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절을 다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냇물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잖아요. 울면서라도 이어지죠. 이걸 보고 나도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다짐하고 있다.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감정이입이라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 매흔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자, 해석하면요. 왜? 산이죠, 산. 산은 길고 길고요. 그 다음에 물은 멀고 멀어요. 자, 그냥 이대로 일단 해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두 문장이 형태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문장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대꾸법이 일어나고요.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뭘까요? 시어가 뭐 되고 있어요? 반복이요. 그래서 반복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시적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여기서도 반복법이 일어났죠. 자, 1에서 3수까지는 어떤 내용이 많았어요? 충의 내용이었어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지주와 절개의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어버이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서를 대꾸법과 반복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전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여기가 유배지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화자요. 그리고 유배지에서 부모님 집까지 거리는요. 가까울까요? 뭘까요? 멀어요. 멀어요. 부모님 집까지 멀어요. 유배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배지에서 자식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초장과 중장이. 자, 그런데요. 이 산과 물은요. 화자와 부모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매와 물은요. 바로 장애물. 화자와 부모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표현된 길고 길고 멀고 멀고 있죠. 그러면 이 길고 길고 멀고 멀고는요. 화자와 부모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실제 몇 미터 몇 킬로가 아니에요. 심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심리적 거리가 뭐니까 더더욱 보고 싶겠죠. 그 그리워하는 보고 싶은 마음의 깊이를 또 어떻게 드러냈느냐? 많고 많고 하고 하고요. 어버이의 그린 뜻이 많다. 하고가 무슨 말이에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고어로서 이것도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많다는 뜻을 반복함으로써 그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정서적 깊이요. 정서의 깊이. 그만큼 많이 그립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디서 왜 기러기난 울고 울고 가느니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죠. 울고 울고. 자, 그런데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대상을 보고 있어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새소리를 냈겠죠. 근데 그 소리가 내가 지금 슬프니까 어버이가 너무 그리워서 슬프니까 뭐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왜 기러기를 누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간혹 화자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우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3수까지의 내용과는 달리 부모님에 대한 효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는 건 효의 정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은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 자, 즉 부모님에 대한 효는 처음부터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임군 향한 님군은 바로 임금이죠.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요. 삼기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처음부터 아는 대상이 되는 거죠. 뭐도 안다. 충 역시 하늘이 만들어서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진실로 님군 잊으면 기 불효인가 하노라. 자, 이 시가 효, 충 말하고요. 여기서 임금을 잊으면 그게 뭐 불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충과 효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견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 시상 전개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1수부터 3수까지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임금에 대한 충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4수에서는 효를 이야기했어요. 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각각 충과 효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수가 몇 수였어요? 5수잖아요. 5수. 5수에서 충과 효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합하고 있다고요. 개별적 설명 통합이라는 시상 전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견회요라는 유배지에서의 윤선도의 정서를 나타난 시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